haters club. 자, 외신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혜리 뉴스포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 대선 소식을 먼저 가지고 오셨는데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예. 네.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Well, it's true. These guys are just weird. And you know, they're running for He-Man Women Haters Club or something. That's what they go at. That's not what people are interested in. That stuff is weird. They come across weird. They seem obsessed with this. The fascists depend on fear. The fascists depend on us going back. But we're not afraid of weird people. We're a little bit creeped out, but we're not afraid. 자, 네. 누구냐면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목한 부통령입니다. 네, 팀 월즈 부통령인데 정말 이분 사실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샤피로 주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 밖의 팀 월즈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왜일까요? 미네소타 출신 백인이라 그래요. 왜 미네소타 백인이요? 경합주니까. 아, 근데 펜실베니아도 사실 굉장히 거기 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해리스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백인에다가 나이에다가 네. 경륜에다가 네. 군 경력에다가 네. 그것의 종합판이죠. 그것도 맞습니다만 네. 저는 가장 이제 외신에서 많이 보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연설을 보고 느낀 거는 화법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서민적이다가 서민적. 지금까지 사실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서민적인 정책은 하지만 엘리트층이 많았습니다. 지금 해리스도 사실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교사였어요. 20년 동안 교사를 하고 또 미식축구 감독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하고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벤스도 생각해 보세요. 벤스도 물론 그 굉장히 흑수저로 자수성가했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예일대 나와서 법대 그렇죠.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지 서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벤스 상대로 이 사람을 지목한 거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he's weird, 네. 그다음에 creepy 이 두 개가 키워드예요. 이 분을 살렸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한 거는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뭐 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어렵고 추상적인 말을 계속 내뱉었다면 이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교사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찰했던 봤을 때 야 트럼프 봐봐 한 번이라도 트럼프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웃는 거 봤어? He's so creepy, he's so weird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잘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히는 키워드인 것 같고 그거 네. 잘 뽑은 것 같고요. 네. 화법도 좋고 네. 이 사람이 친근감을 주는 것도 좋은데 네. 부통령으로 네. 선거가 결정난 적은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저도 트럼프가 다시 오는 건 이제 전 지구적 재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데 미국 언론은 99%가 이 반 트럼프예요. 주요 언론들은 99%라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네. 이제 물론 맞습니다만 그 과정은요 사실 가짜 뉴스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혐오 그게 뉴스는 아니라 아니지만 그 말을 하자던 게 아니라 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안 되게 만들까를 모두 다 고심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미 언론인들은 트럼프는 말도 안 되니까 그들의 맞아요. 기준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계속 띄워주고. 만들어주고 대단한 그 사람으로 포장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호응하는 사람들이 네. 저도 이분이 야 적절하게 잘 뽑은 것 같다 생각은 들지만 과잉 대표되고 있다. 이 사람을 싫어하는 절반은 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정반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사설을 2개를 뽑아왔어요. 네. 그 싫어하는 쪽, 아닌 쪽과 또 지지하는 쪽을 동시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가 물론 대놓고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색깔의 언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 다의 그 사설을 딱 저렇게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서는 워싱턴 그래도 포스트는 공정하다.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트럼프 때부터 네. 확실하게 트럼프는 아니라고 한 건데 네. 여하간 저는 저 기사들이 지금 이 사람을 띄우고 있고 예, 그리고 띄울 만한 자질을 갖췄고 네.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제하고 그 여기에 환호한 사람들을 과잉 대표해서 민주당이 왜냐하면 희망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좋아졌어요. 트럼프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네.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사실 바이든 내려오게 한 것도 언론의 역할이 꽤 컸죠. 그렇죠.
아니면은 트럼프가 또 오니까. 예. 그 미국의 지식인들과 이 언론인들의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반영된 기사인데 그런데 그렇게 선거가 결론이 날 거냐. 그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대놓고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를 감옥에 넣겠다고 선언을 하는 트럼프가 기자들도 이제 곧 감옥에 넣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또 여론조사가 또 박빙인데 또 최근에는 또 이게 해리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오늘 나온 네. CNBC는 트럼프가 앞서요. 그러니까 네. 저는 네. 그때 생각해 보세요. 힐러리 때 모조리다 힐러리가 그렇죠. 앞섰잖아요. 네. 그리고 99% 힐러리가 이긴다고 당일날도 미국의 언론들은 여론조사 기반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그건 맞다. 네. 근데 아직 반반이다. 그렇죠. 이제. 박빙이어서 끝까지 가봐야 겨우 되고 반반이다. 샤이 트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맞고 그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부통령이 어쨌든 서민적이고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과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그 유권자들 중도층 유권자들 조금 그래도 바뀌고 있는 근데 분위기다. 미국 대선 기사는 네.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댓글도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퍼지는 걸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띄워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이 사람의 팀 월즈에 대한 좀 호감이 좀 많아진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지명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왜 해리스의 딸이 막 핫하다고 쿨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럼 며칠 갔어요 그거. 그렇게 띄워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거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그 피살 사실 그 임팩트도 사실 얼마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를 이슈가 될 만한 걸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네. 부통령 팀 월즈가 주목받고 이때까지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군에 올랐던 사람들하고 결도 다르고 트럼프하고 대립각도 쓰고 네. 해리스에게 없는 것도 채워주고 네. 위얼드라는 단어도 정말 잘 뽑았죠. 그거. 네, 그리고 중국에 또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오히려 중국을 너무 적대시하는 트럼프의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조금 중국이 우리의 절대 적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줄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통령 때문에 선거가 결정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냥 반짝하는 거예요. 미국 네. 선거 역사에서 부통령이 2분 이상으로 그 후보가 지명 그냥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알래스카 누굽니까? 네, 그래서 부통령 말씀대로 부통령의 뭐 아주 큰 임팩트는 없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그래도 효과는 있다.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보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9월 10일 알래스카 날 주지사 출신 여성 사라 펠린이었나? 세라 펠린. 예. 네. 엄청나게 이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떴죠.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 날 드디어 네.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ABC에서 한대요. 그거는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게 이제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근데 트럼프가 사실 굉장히 뭐 가짜 수치를 들이대면서 공격을 잘하거든요. 트럼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게 먹혀요 또 근데 희한하게. 너무나 자신 있게 말을 해버리기 네. 때문에 숫자가 다 틀리는데 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뉴욕타임즈든 워싱턴 포스트든 그런 토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어떤 거짓말했는지 숫자가 네, 확 그냥 쏟아지잖아요. 동시에 팩트 체크가 계속 떠요. 숫자가 근데 확 쏟아지는데 지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안 그냥 써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봤을 때 해리스 그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1대1로 붙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증시 폭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